여러분들과 긴 시간 대체투자스쿨의 대장정을 함께해온 유여울입니다. 오늘 마지막 아쉬운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두 분 전문가님과 성공하는 대체투자를 위한 마지막 조언을 들어볼까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사님, 혹시 지금까지 대체투자스쿨을 애청해주신 분들께 해주실 조언 있으신가요? 네, 그동안 대체 투자를 이야기해오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말은 대체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리고 한눈 뜨고 꿈꾸는 투자라는 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체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말 항상 두 분께서 한 목소리로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살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투자 비중을 차지했던 게 바로 정기예금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정기예금 고객은 소위 왕대접을 받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은행에서조차도 정기예금 고객은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성장 저금리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체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다시 들어도 대체 투자가 필수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동안 이야기를 해보면서 강조해 주신 그런 의미를 다시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눈 뜨고 꿈꾸는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뭔가 재미있는 표현 같지만 또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는 않는데 어떤 말인가요? 달콤한 꿈은 두 눈을 감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투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대체 투자의 대상은 아주 많고 시기별, 상황별 투자 대상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투자 세계가 상상한 것 이상이지만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은 한쪽 눈으로는 상상하고 있는 것 이상의 대체 투자 세계를 즐기면 되지만 뜬 한쪽 눈으로 항상 돌아가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투자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대체 투자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감은 한쪽 눈으로는 투자를 상상하고 또 뜬 한 눈으로는 현실을 직시해서 투자의 기본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시네요. 깊이 새겨둬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소장님께서는 저희 대체투자스쿨 애청자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대체 투자 스쿨 진행하면서 매우 즐거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항상 말씀드리듯이 대체 투자는 아는 만큼 더 즐겁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투자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다음 기회는 진행자님도 전문가로서 같이 출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기필코 이기려고 하는 투자보다는 즐기는 투자가 더 효과적이고 결국에 투자 승률에서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즐기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알고 하는 투자는 그만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거고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즐겁고 알게 된 범위에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는 편안함과 동시에 투자 수익률을 통해서 진정한 즐거움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투자가 즐거울 수 있다는 점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즐기는 투자라는 건 모든 투자자들이 언제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욕심도 내보고 싶은 그런 투자 방식일 것 같은데요. 즐기는 투자를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즐기는 투자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뭘 공부하고 또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돈도 사람의 관심에 따라서 흐릅니다. 흐름은 일종의 그 지나가는 하나하나 흔적을 모아서 궤적을 만드는데요. 경제 지표가 그런 돈의 궤적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각각의 지표가 단순한 그래프처럼 보이겠지만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고요. 가장 손쉽게 접근하고 공부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미래, 현재, 과거를 한눈에 보여주죠. 그러니까 각종 경제 지표를 보는 걸 강조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경제 지표 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냥 그래프인 걸로만 보이던데요. 네, 진행자님도 경제 뉴스를 시작할 때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주요 경제 지표들을 그래프로 표시해서 이렇게 휙 지나가게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네, 초반에 나오는 그런 그래프들은 저랑 그렇게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것 네, 같아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은 괜찮게 볼 수 있는 게요. 경제 지표에 사용되는 단어가 어려울 뿐이지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면은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에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만 잘 알아두시고 그래프를 본다면은 그래프가 우상향, 우하향, 횡보 이렇게 셋 중에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각각 패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나타나는 의미를 파악해봐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경제 지표가 보여주는 과거의 패턴은 내일을 보는 창이 될 수 있고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눈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현재 돈의 흐름인 경기 동행 지표와 앞으로 돈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투자 심리 지표를 보면서 미래에 어떤 투자가 좋을지 예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체 투자는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니까요. 글로벌 경기를 알 수 있는 달러 지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투자를 위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네. 즐거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소장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경제 지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또 관심 있게 틈틈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사님, 예전에 대체 투자는 보통 5, 60대 자산가들이 하는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젊은 투자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젊은 투자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네, 진행자님, 밀레니얼 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진행자님도 밀레니얼 세대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저도 밀레니얼이죠. 예, 1981년부터 1996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25%, 약 20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모 금융기관의 빅데이터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서도 20, 30대가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크라우드 펀딩, P2P 금융, 해외 투자 같은 것들이 바로 젊은 투자가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네, 그럼 20, 30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투자형 크라우딩 펀딩 기업에는 20, 30대 젊은 층 회원들이 70%에 육박하는 통계도 있고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해외 주식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나이대가 20대라고 하네요. 그리고 2015년 전체 해외 주식 투자자의 15%에 불과했던 20대 투자자 비중이 불과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만 봐도요, 20, 30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걸 알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저도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크라우드 펀딩이나 P2P 투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젊은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젊은 층에게 익숙한 핀테크를 입힌 금융 서비스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예전보다 금융에 좀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젊은 투자자들은 스스로 즐기는 문화에 투자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의 성향까지 바뀌게 되니까 젊은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셈입니다. 저는 이런 성향을 가진 젊은 투자자들에게 소액 투자, 신중한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님, 소액 투자와 신중한 투자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투자 패턴을 살펴보면 짧은 만기에 높은 투자 수익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패턴은 자칫 위험에 노출이 쉽게 되는데요. 그래서 투자를 놀이와 오락처럼 생각하는 세대는 소액 투자를 필히 권해드리고 싶고, 투자에 앞서 필히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의 속도감을 즐기고 싶겠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고민을 하면서 그만큼 투자의 위험이 크게 감소시킬 수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사님께서 해주신 조언처럼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더 고민하는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소장님께서도 젊은 투자자들을 위해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조금 전 이사님께서 젊은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투자 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젊은 투자자분들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정답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요? 네. 해외 어디에 정답이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지구본을 돌려가면서 전 세계 곳곳을 볼 수가 있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야를 넓히면 투자 대상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 좀 연령층이 높은 분들은 해외 투자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투자 대상도 대상이지만 투자 지역이 국내가 아닌
해외이기 때문에서 오는 낯설음 때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젊은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에 대해서 그만큼 낯설지 않게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기 때문에 그렇겠죠? 해외 투자는 국내 투자와 달리 국제 경기, 환율 등 다소 민감한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요. 투자 대상이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지구 반대편에 가서 내가 투자할 지역을 보고 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손쉽게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투자할 지역의 정보를 모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투자자들은 그만큼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해외로 눈을 돌린다면 대체 투자 스쿨을 통해 소개해드린 해외 주식, 해외 채권, 해외 ETF, 원자재 등 투자 대상이 무궁무진합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젊은 감각으로 많은 해외 투자 대상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소장님 마치 해외 투자 원정대 대장님 같으신데요? 뭐 그렇게 또 칭찬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해외 투자 원정대를 만들면 제가 앞장설 테니까 진행자님도 꼭 동참해 주십시오. 네, 저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여기까지 두 분과는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귀하고 또 값진 시간 만들어주신 두 분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그리고 두 분 전문가님과 진행해온 대체투자 스쿨. 처음엔 대체투자가 뭐지? 라는 물음표로 시작했다면 이젠 대체투자는 이런 거다라는 느낌표로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대체투자 스쿨에서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가 즐거운 대체투자 원정대원이 되어서 여러분들만의 즐거운 투자 세계를 개척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